입니다. 샬롬. 오늘 역대하 7장 14절 성경 한 절 보고 말씀을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제가 어제 자라온 저희 배경, 학력, 경력 같은 걸 말씀드렸는데 오늘 전인치유 이야기 8-2 제가 당뇨 합병증으로 자그마치 머리에서 발끝까지 약 33가지 질병을 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료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저희 집안은 양가가 다 당뇨 집안에서 왜 고구마를 줄기를 이렇게 수확철에 딱 뽑으면 고구마가 잘 성장한 데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것처럼 우리 아버님 친가 쪽 당뇨가 있고 외가 쪽에 또 당뇨가 있어서 저희 형제들 7형제 중에 자그마치 5명이 50% 이상이 당뇨에 이렇게 걸려서 일찍 사망하기도 하고 질병에 고통을 받고 있고 외삼촌이나 외사촌 형님 같은 경우는 당뇨 합병증으로 임파선암하고 혀설암으로 중소교회에 담임 목사와 선교센터 이사장인데 일찍 소천하셨어요. 저희 아버님도 향토의로서 명성이 자자하고 천원군 일대에서 유명한 분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병을 낫게 해줬지만 정작 본인 자신은 당뇨 합병증으로 암으로 일찍 66세에 돌아가셨어요. 제 나이가 67인데 강건하면 7, 80이고 모세는 120까지 건강하게 살았는데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향후는 의학 발달로 120세까지 수명이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유전성으로 당뇨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양가 집안이 당뇨가 있다 그러면 50% 자녀한테 유전이 되고 한쪽에 부모가 부모나 아버지나 어머님 쪽에 한 분이 당뇨면 25%가 통계학적으로 나와요. 바야흐로 쓰리고 시대인데 어제 산천로 다님에 전동 스쿠터 타고 이렇게 전도용품 드리면서 이렇게 앉아있는 어르신들 몇 분 뵙고 말씀을 나눴는데 아프신데 없냐고 여쭤보니까 그 다 쓰리고가 있대요. 고혈압, 고혈당, 고지질,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있으면 내기 11장 7절처럼 생명은 피해 있다고, 영적인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지만은 우리 몸에 백혈구, 적혈구, 플레텔레트, 기타 그 혈액 안에 있는 피가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당뇨 환자는 피떡이 생겨갖고 잘 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기억력을 잘 못하기도 하고 화를 급히 내고 뒤돌아서서 후회하는 성격이죠.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은 가족같이 상담하고 치료를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데, 일반적으로 당뇨병 증상은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다음, 그리고 다식, 단요. 그러니까 다음은 갈증이 허혈이 떠서 위로 떠서 그 성경에 보면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이 갈증을 느껴서 12시에 몰래 낮에 물 들어왔다가 주님 만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흐른다고 내가 생명수야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우리가 영적 갈증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 카도시, 그러면 마음이 평강을 얻고 차분해지고 삶의 활력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육체적인 갈증은 우리가 갈근이라고 칡뿌리가 갈증에 또 그 곧불 감기에 좋은 것처럼 그 열을 이렇게 내리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수를 마실 때 소금을 약간 넣어서 짜지 않게 약간 싱겁게 하루에 2리터 정도 드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150에서 250 정도 수치가 유지되게끔 생채식을 하고, 고기는 가능하면 소고기 이렇게 단백질 위주로 드시고 돼지고기나 기름기 있는 건 좀 삼가했으면 좋겠어요. 레위기 17장은 음식장인데 그 굽이 있는 거는 소 이런 거는 먹어도 되지만 굽이 없는 돼지 같은 건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 예수님도 귀신 축사하고 거라사 군대 귀신 2,000마리를 그 귀신이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서 갈릴리 바다에 몽땅 빠져 죽은 사례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식이동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음식으로 못 고칠 병은 없다고 의성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하고, 또 동의보감의 허준 선생은 물이 33가지 기능 종류가 있다고 그러고 그 종류마다 다 기능이 다르죠. 우리 고향은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면인데 그 천자가 계속 들어가요. 천정리 계정 우물정자가 계속 들어가는데 내천자하고 게르마늄 생수가 나오는데 약간 탄산기가 있어서 산성수기 때문에 이 산성수는 알칼리보다 암에 좋아요. 위장병이나 그 상처, 무좀 이런 암에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물을 드실 때 황토소금을 좀 타서 드시면 좋고, 그 일반 게르마늄 생수가 그 금천 자원 개발이라고 영천에 이 게르마늄 생수가 견음모층에서 나오거든요. 그 물은 그 루르드 기적의 물 게르마늄 함량보다 더 많이 2배나 있다고 그래서 전국의 성당의 신부님들이 환자가 발생하면 그 손누시아 여사 자매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 물을 사서
드셔서 제가 한번 놀러 갔더니 어마어마한 수북히 쌓인 그 체험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만 잘 마셔도 되는데 당뇨 환자는 특히 이렇게 게르마늄 생수나 알칼리 이온수로 몸에 활성산소가 만병을 부른다고 그 하버드 의대에서 공부하고 고려대에서 가정의를 한 리앙님 박사가 세계적인 항산화 권위인자인데, 우리가 안티 에이징 노화를 방지하고 암세포를 사멸할 수 있는 게 육각수고 게르마늄 생수예요. 그러니까 알칼리 게르마늄 생수를 당뇨 환자는 마시고, 또 발에 괴저나 무좀이나 상처가 있는 분은 그 소금, 황토소금에 그 족탕을 하거나 각탕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는 음식을 많이 먹는데 허기 져서 그래요. 왜냐면 영양소가 세포에 가서 우리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근데 음식을 먹으면 소국짐에, 그러니까 음식이 비위해서 그걸 잘 해서 소장해서 다시 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당뇨 환자는 랑겔한스 섬이라고 췌장에 인슐린 분비하는 섬이 200만 섬이 있는데, 거기서 그 호르몬이 인슐린 분비가 적게 되는 거는 그 섬마다 막혀서 그래요. 그 이유는 스트레스, 그리고 과음, 그리고 금연해야 되는데 담배를 많이 피거나 그리고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예를 들어 불을 켜는데 스위치가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그 인슐린 스위치가 망가지면, 분비가 덜 되면 우리 몸에 흡수가 못 되고 그냥 피에 돌고, 소변을 보면 그대로 당이 나가서 당뇨 환자가 소변 보고 지나가면 개미떼가 몰려들어요. 왜냐면 소변이 달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아비네스 뜻이 소변에서 당뇨가 분비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뇨 측정기가 있는데, 약국이나 병원, 특히 약국에 가면 녹십자나 한독 제품이 괜찮은데, 그 기계로 측정을 했는데 손끝에서 따갖고 하는데, 가정에서 가정용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가격은, 그 기계는 요즘은 무료로 줘요. 옛날에는 2만 원씩 팔았는데 요즘은 무상으로 주는 대신 그 스틱 한 달 반 50일치. 근데 당뇨 환자는 하루에 4번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보름, 그러니까 한 통에 스틱이 그 50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걸 매일매일 체크하면 식전이 70, 전후, 식후는 100에서 110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평상시에 단 걸 땡기거나 커피 믹스, 설탕을 제거하지 않은 그런 걸 마실 때 200 넘을 때도 있기 때문에 당 부하 검사를 병원에서 하거나 24시간 뇌를 모아서 병원에 갖다 주면 그걸 측정해서 평균치 내서 하는데, 일단 혈당이 200 넘으면 그 예비 당뇨 환자야. 그러니까 당뇨 예비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당뇨 전 단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당이 그 많이 올라가지 않은 음식을 하는데, 일반 백미나 백설탕이나 백밀가루나 이렇게 도정한 걸 먹으면 굉장히 허기가 져요. 금방 배고프고. 그리고 분식, 밀가루 같은 걸 요즘은 그 다 도정하기 때문에 그 맛만 있고 몸에는 해로운 거예요.
몸에 찌꺼기만 되기 때문에 현미 작곡 그 에스겔의 6가지에다가 현미를 같이 해서 중금속이나 다이옥신 제거를 위해서 소금물에 한 3시간 4시간 담궈놨다가 4인 기준으로 밥숟갈 하나를 소금을 황토소금이나 미네랄 소금을 넣어서 밥을 해서 드시면 위장병도 치료가 돼요. 그래서 당뇨 환자는 절대 현미 작곡, 생야차, 생야차 야채 중심으로 드시되 저녁 한 끼를 굶고 한번 바나나나 과일, 사과 같은 걸 이렇게 드시면 쉽게 당뇨가 잡히고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는 운동을 꼭 해주시고, 그리고 단뇨라고 소변을 많이 보는데 아마 제가 볼 때 유전성인 분들은 어렸을 때 오줌을 늦게까지 초등학교까지 싸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불을 보면 불장난하면 밤에 오줌 싸는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몸에 화기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말하기 전에 먼저 당뇨 환자들은 말하고 몸이 위에 뜨기 때문에 술집 가서 계산할 때 맨 먼저 나가서 하기 때문에 아내한테 혼나기도 하죠. 당뇨 환자는 가족에는 빵점이에요. 근데 바깥에 나가서 남을 이렇게 돕고 섬기는 일을 아주 잘합니다.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옆에 있는 내 부모님, 내 아내, 내 자녀들, 가족이 가장 중요한 걸 명심하면 좋겠어요. 제가 1989년부터 93년까지 옥수동의 한국경로의원, 사단법인 서울경로복지회 회장으로서 산하 병원과 노인대학 상담실을 운영했을 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노인들이 어린이 같아서 앞에 보고 얘기하면 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고, 또 뒤에 사람들 하면 앞에 사람들이 질투가 심하고 어린아이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픈데 그 기운을 다 제가 받은 것 같아요. 제 방송통신대학 동문 중에 하나가 신동욱이라고 안기부에 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아내가 유치원을 했는데 항상 죽겠대요. 살겠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내가 유치원 원장인데 교사 그 기질이 남아서 집에 와서도 자기를 어린아이 취급한다고 그러더라고. 유치원 교사치고 늙어 보이는 사람 없어요. 다 어린이 닮아요. 부부도 사랑하면 닮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면 예수님이 성품과 기질을 닮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형상을 제 얼굴에서 봤다고 어느 보살 탤런트 장모님이 저한테 제가 불광동 동서 피부 비뇨기과 성형외과 병원을 경영할 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보살님인데도 제가 교통사고로 갈비가 6대 나갔다고 그래서 안수했더니 즉시 갈비 부러진 게 낫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버님이 명이고 제가 또 보건대 임상명의과 또 한의대를 뒤늦게 공부해서 세상적인 방법도 치료가 되는데, 거듭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치료 하나님, 예수님도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힐링, 치유 사역을 3분의 1 하셨더라고. 귀신도 축사하고 각색 질병을 다 말씀으로, 또 때로는 진흙을 눈에 발라서 치료한 경우도 있고, 귀에다가 또
침을 뱉어갖고 흙을 진흙해서 고치기도 하셨죠. 저는 당뇨가 그 93년도 병원을 선교단한테 맡기고 나서 병원이 파산돼 갖고 정말 스트레스 그리고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남을 죽이고 싶으면 내 몸이 먼저 죽어가더라고요. 오장육부가 다 썩어가는 걸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초음파해 보니까 간이 안 보여요. 그 지방간 그리고 피가 콜레스테롤이 차여갖고 나중에 심부전증이 와갔는데 투석을 해야 되는데 혈관이 좁아서 그래서 동맥을 정맥하고 이어서 지금 흔적이에요. 예수의 흔적이 아닌 질병의 흔적이에요. 지금은 이걸 수술해서 제거해야 되는데 그냥 남기고 있어요. 제가 내기 17장 11절에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영적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대로 피가 나쁘니까 온몸에 병이 생기는데 제가 첫째로 발에 상처가 있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저절로 자연 치유가 돼서 놔뒀는데 미국에서 4년간 한의학을 석사과정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편입했어요. 근데 갑자기 목이 마르고 허기가 지고 그리고 괌은 더워요. 근데 병원비가 비싸요. 이빨 하나 뽑는데 50만 원. 제가 신경치료했는데 60만 원. 뭐 병원 가서 MRI 하면 보통 1,000만 원이 이상 들어요. 그래갖고 제가 머큐름하고 그냥 간단하게 소독하고 TDP라고 신등을 쪼이고 그랬는데 깜빡 절었나 봐요. 그 화상이 왔어요. 당뇨 환자는 화상이 잘 와요. 쉽게. 근데 그 속으로 슈퍼박테리아가 그러니까 MRSA 그 포도당균인데 내성이 된 균이 침범해 갖고 봉화지겸이 왔어요. 그리고 뼈에 골수염이 와 갖고 샤콘시병이라고 그 발목이 5cm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발등하고 이쪽 종아리 쪽하고 이어서 이게 발목이 헐렁헐렁하니까 지금 스텐이 이렇게 박히고 옆에 낫도가 볼트가 13개가 들어가 있어서 처음에는 방학동 살 때는 7년 동안 앉아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휠체어를 타고 몇 년 지나다가 지금은 전동 스쿠터 타고 다니는데 몸이 좋아져서 1km 정도는 이렇게 갔다 올 수 있는 정도는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 신부전증이 오니까 얼굴이 다리가 퉁퉁 붓더라고요. 나는 처음에는 골수염 때문에 그런가 했더니 그 독한 항생제를 정형외과 의사들이 너무 많이 집어넣은 거예요, 몸에. 근데 이 신장이 그걸 감당 못하고 독성이 워낙 세게 들어오니까 몸에 그냥 붓다시피 MRS 균은 잡았지만은 콩팥이 망가지고 신부전증이 급성 만성 말기증이 성서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한 달 반 투석하다가 퇴원하고 안동 도립병원에 입원해서 5년 가까이 투석하다가 제가 그 장기 이식을 바로 신청을 못한 게 1년 정도는 하나님 은혜로 치료 되겠지 하고 기도만 했는데 전국적으로 투석을 5년 하다가 나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등록을 하고 8, 9년 걸린다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4년 만에 31세 그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가족이 공여를 해서 1차 이식을 2007년도 12월 달에 했어요.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의료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지방에 가서 침뜸 부항 같은 걸 홍채 진단을 한 20명만 해야 되는데 어떤 데 가면 한 120명씩 침을 놓고 또 진료를 맥진이나 망진이나 홍채로 진단기로 하다 보니까 내가 먼저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면역 거부 반응이 있어서 2년 전에 다시 안에 콩팥을 증여받아서 왼쪽에 먼저는 우측에 이식을 받았는데 지금은 왼쪽에 이식을 받아서 건강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악성 빈혈이 어느 정도냐면 말도 못해요. 여성은 헤모글로빈 수치가 12에서 14인데 정상이, 남자는 14에서 16을 보통 봐요. 제가 왜 이걸 잘하냐면 제 전공이 대학 때 임상병리과였어요. 근데 저는 6에서 8이에요 평균. 그래서 피주사를 AB형이라 다른 사람 걸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헤모글로빈이 적으니까 헤마토크리트도 적다 보니까 코피가 나는데 일주일 동안 멈추질 않는 거예요. 경북대 그 이비인후과를 찾아갔더니 원인을 알 수 없다고 코를 틀어 막더라고요. 숨쉬기 힘들게. 제가 나중에 보니까 한의학적으로도 그렇고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헤모글로빈이 너무 적으면 출혈을 멈추는 기능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작용을 못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리고 제가 당뇨병성 망막질환으로 비문이 와요. 눈에 파리가 모기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진단명을 내고 한강성심병원에서 수술 잡아놓고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안과병원 영등포 가서 50만 원 주고 검사를 했는데 진단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해화동 서울 안과병원에서는 너무 늦었다고 그 원장님이 안 원장님이 실명한다고 겁이 더럭 났어요. 나이 50 넘어서 이게 눈이 멀으면 이거 어렸을 때야 점자도 공부하지만 나이 들어서 그때는 참 참담했어요. 그래서 눈먼 소경을 예수님이 실로암 연못에서 씻으라고 치료해 준 것처럼 밤낮 제 눈에 대서 안수하면서 그 실로암 안과병원에서 레이저 치료 3번 하고 항체 주사 맞고 그러고 강동성심병원에서 전문의가 다시 수술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수술 비용도 막대하고 또 재발한다고 그래서 집에 와서 선교식품 최원수 장로님이 만든 개발한 세안염이라고 있어요. 10,000원 정도 사면 1년 써요. 그걸 알칼리 이온수에 타갖고 도구에 넣어갖고 아침 저녁 15번씩 부지런히 한 번 하면 15번씩 이렇게 병아리가 하늘을 보듯 계속 기도하면서 했더니 그리고 손을 막 비벼요. 단전에 힘주고 그리고 눈에다가 그 손에 그 기를 왜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님들이 할머니들이 애들 아프면
엄마 손은 약손 하고 할머니들이 이렇게 돌배돌배 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킬리안 촬영하니까 손에 이렇게 장풍에서 손가락에서 에너지가 기가 생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백내장 수술도 했고, 그거는 실로암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저 부산 메르누병원에서 항체 주사하고 그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된 게 골수염일 때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멀었어요. 그 하얀 게 다 덮이더라고요, 눈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백내장 수술하고 그러고도 성경이 안 보여요. 전혀 작은 거. 그래서 어제 본 큰 성경을 봐도 조금뿐이 안 보이고 그랬는데 좀 전에 방법대로 세안염하고 손으로 이렇게 열기를 집어넣고 그리고 알칼리 이온수에 소금 타서 먹고 기도하고 그리고 침을 광명혈하고 명목혈하고 평형침을 했더니 효과가 더 빨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자동차도 운전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을 잘 보여요. 보는 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안동 그 도립병원에 있다가 제주도 선교센터 거기에 책임자로, 그리고 제주도에 교회를 맡아서 하기로 일단 내려갔어요. 짐을 15개 보내고. 근데 라파의 집이라고 투석하면서 여행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당첨돼서 갔더니 장세각인가 장 목사님이 운영하는데 그 사랑의 장기 운동본부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동료들 옆에 집사님들이 그 바닷가를 구경시켜 준다고 강제로, 저는 면역이 떨어진 상태인데 제주도가 3다잖아요. 여자 많고 바람 많고 돌 많고. 근데 그 유람선 타고 관광하는데 바람이 좀 세찼던 것 같아요. 초봄이었는데 비염이 왔어요. 근데 얼마나 아픈지 병원 가서도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제주도 생활을 보름만 맛보고 안동 도립병원으로 도로 와버렸어요. 근데 안동 병원에서 우리 코피가 안 멈춰서 경북대 병원까지 갈 정도인데 비염이 심하니까 그 안에 염증이 있다고 긁어내야 되는데 수술을 못 했어요. 왜냐면 제가 빈혈이 심한데 그 백혈구만 뽑아서 해야 된대요. 근데 굉장히 복잡하고 잘못되면 또 위험하다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기도로 치료가 돼서 지금은 멀쩡해요. 위를 안동 그 도립병원에서 위장 내시경을 해보니까 위에 염증이 심하고 선종이 암 초기 단계죠. 혹처럼. 아마 제가 이 골수염 치료할 때 항생제를 주해장창 독한 걸 고단위를 쓰다 보니까 위가 상해고 망가졌어요. 그래갖고 이것도 뭐 다른 방법이 제가 없어서 좀 죽염을 누가 그려줘서 물에 타서 마시면서 좀 식이요법을 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치료해 주시고, 대장에 용종이 4개 있어서 제가 했는데 제가 죽이고 싶은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중학교 때 라면 딱 먹다가
그 선생님이 이 슬리퍼로 수도 없이 때려갖고 얼굴이 빨개지고, 그러고 책을 한 것 같아서 제가 잘못은 했지만 체육 시간에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폭행을 심하게 당했던 거. 그러고 제 노인병원을 자기 병원을 하려고 거짓말을 해서 제 병원이 부도가 나서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했던 홍 집사라고 있어요. 소아과 의사. 동역하기로 하고 뒤통수를 쳐갖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는 용서가 안 되지만 용서했더니 바다처럼 하늘처럼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삼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더라고요. 마음을 활짝 열고 나니까 최고의 사랑은 용서입니다. 그래서 대장 용서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을 미워하거나 용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장이 깨끗해야 몸이 깨끗해요. 장에 변비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 가스가 얼굴까지, 그 얼굴이 누렇거나 거무틱틱한 사람 장의 독소를 제거하고 숙변을 제거해야 돼요. 처음에 위장 세척, 장 청소하는 방법, 물 2리터에 소금 20g 내지 15g을 넣어서 그것도 죽염이나 황토소금으로 3일간 아침마다 하면 깨끗하게 된다고 하고, 몸에 피부에 그 흑태라고 비듬태들이라고 홍채에 보면 나오는데 그걸 동의부항으로 알코올 부항으로 도자기 부항으로 뜨면 3일만 뜨면 깨끗하게 돼요. 평생 한 번만 해봐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건 25,000원짜리 컵 플라스틱으로 해갖고 여러 사람이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전염도 되니까 자기가 해서 삶아도 되는 보안기를 구입해서 삶지 않으면 균이 옮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위에 열이 오니까 머리가 수축이 돼요. 제가 사우스밸리 한의대 다닐 때 그 지역이 사막 지역이에요. 오렌지 카운티라고, 왜 오렌지가 많이 나온 마을이 있잖아요. 그 애나임이라고 제가 사는 학교하고 브로코스트하고 그쪽이 사막지대인데, 왜 미키마우스 애나임에 그게 있어요. 그 놀이동산. 거기가 낮에는 따뜻해요. 이렇게. 근데 저녁에는 사막처럼 추워요. 저하고 체질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내가 쪼그라들어요. 내 수축증이 왔어요. 그러니까 눈이 바짝바짝 빛나요. 햇빛을 못 봐요. 그리고 몸이 약해지고, 그 신장이, 허리가 나쁘니까 신장도 나빠지는데, 제가 한 방법은 물을 세게 틀어놓고 물 수압으로 신장을 자연 치유하고, 그리고 나중에 항생제 독한 걸 쓰고 골수염 후유증 때문에 귀에 이명이 들리더라고요. 매미소리, 기계음이 들어요. 여름에는 매미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요. 엄청 괴로워요. 그래서 귀에 문제 있는 사람은 우선 신장내과 가서 아니면 비뇨기과 가서 한번 초기 진단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또 제가 손하고 발등에 봉화지겸이 와갖고 엄청 고생했는데 아파요. 봉화지겸은 동네 병원에서도 잘 몰라갖고 을지병원 당뇨 전문병원이라 거기 가서 한 달 반 동안 치료하고, 발은 4개월 반 동안 메리론병원, 부산에 형수님이 간호사로 계셨던 병원이라 그쪽 가서 치료했는데, 봉화지겸은 바로 가야 되는데 이게 별거 아니라고 서방서 연락했더니
119 구조대원들이 나를 보더니 별거 아니라고 응급실로 안 데려가더라고요. 택시 타고. 그래서 병원 응급실 갔더니 와, 혈액검사, 배양검사 한다고 내지한테가 그냥 한 15cm 피를 이게 허벅지에서 동맥에서 꺼냈는데 이게 쉐일링이 됐어요. 의술이 이게 숙련이 부족해갖고. 그래갖고 그게 컨타미네이션 잘못됐다고 또 와서 또 뽑는데, 정말 병원에 가면 각종 검사했는데 지쳐요. 치료받기 전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방이 최고예요. 조기 진단,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첫째가 조기 발견이에요. 예방의학에 힘써야 돼요. 우리나라는 예방의학자를 좀 무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병이 낫기 전에 치료하는 게 최고의 상이에요. 화타, 편작 같은 사람도 자기 형이 명인데 자기 형은 예방의학자라 환자를 치료할 필요가 없대요. 미리 예방하니까. 그리고 제가 시은염으로 이게 이가 다 빠졌어요. 당뇨 걸리면 이 열이 입으로 나와요. 처음에 눈도 오지만 눈도 실명하고 이가 몽땅 빠져요. 왜냐면 염분이 부족해서 이게 면역력이 입에, 그래서 입안에 질환이 있으면 자연 치료가 되고 이에 찢어지거나 그러면 빨리 낫잖아요. 근데 염분이 부족하면 방어 능력이 없어요. 그래갖고 옛날에 우리 아버님은 거기에다가 미국에서 나온 노란 그 요오드 딩크인가 그런 걸 이렇게 발라주더라고. 귀에도 그걸로 하고 빨리 낫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요법으로 뭘 쓰냐면 프로폴리스라고 양봉업자한테 가서 그걸 구하면, 인터넷이나 구하면 그걸 원액을 그 염증 부위에 입안에 있는 거는 최고 좋아요. 천연 항생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고 소금물로 하루에 서너 번 가글하면 빨리 나요. 제가 투석하다 보니까 허파하고 이 폐하고 심장에 물이 차기 시작해요. 아무리 그 기계가 이렇게 세정을 한다 그래도 그게 필터가 우리 심장만큼 정교하지 않아요. 그래갖고 저 같은 경우 딸꾹질이 일주일 동안 안 멈춰갖고 병원에서는 서랍 짜가지고 계속 그때마다 눌러주라고 그랬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딸꾹질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저는 93년도 협심증이 왔는데 동맥경화가 387로 나오면서 지방간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기능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슴이 쪼여와요. 그러니까 EKG 해도 안 좋고. 근데 제가 니시 가족이라는 일본 의사한테 배운 건데, 이분은 심장질환은 양, 한의학에서는 왼쪽은 양이고 오른쪽은 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합장을 해서 무릎 꿇고 이 팔, 이게 높아야 돼. 심장보다 높이 이렇게 하고 40분간 눈 감고, 저는 예수 이름으로 남을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해주고, 내가 잘못한 건 그 하나님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빌고 하고 났더니 이 협심증 이게 치료되는데, 제가 노인병원 할 때 아침마다 100여 명 노인들하고 이게 건강을 나누고 또 신앙을 나누고 교육을
담당한 적이 있는데, 노인분들이 이가 아프면 전화가 와요. 아이고, 치과도 문 닫았나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 아프면 여기 수지침에 요 부위, 이에 해당하는 부위, 또 수족침의 엄지에 그 부위를 이렇게 요지로 눌러봐서 아픈 데를 꾹 5분 정도 누르고 연락하라 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아, 신비하다고, 다음에 치료 방법을 좀 더 배우고 싶다고. 그리고 이불스라는 할머니인데 다리도 아픈데 우리가 3층 병원인데 엘리베이터가 그 당시 없었어요. 걸어오는데 숨이 차고 부정맥하고 협심증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가르친 건 이거야. 그리고 소금물을 좀 죽염을 드리고, 어떤 분이 그 서울대 나온 분인데 이명복 사장이라고 안면도 쪽에 무인도에서 죽염을 만들다가 저를 만나서 병원에 많은 환자들한테 실험을 해달라고 그 5만원짜리 죽염 250g을 한 박스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들 다 나눠줬더니 뭐 관절이 났다, 뭐 그 빈혈이 났다, 각종 질환이 치료한 사례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협심증은 심장이 약할 때 오기 때문에 심장을 뛰게 하는 건 소금이에요. 그래서 염통이잖아요. 좋은 소금을 적당히 먹으면 회복이 빨라요. 그리고 제가 편도선을 자주 앓았어요. 감기나 편도선은 면역력이 없을 때, 이런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루고르나 누골이 요오드 성분, 아니면 프로폴리스, 그걸 물에 타서 가글을 해주고 물에 타서 먹으면 돼요. 빨리 치료가 돼요. 그리고 쉬어야 돼요. 무리한 일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사인이에요. 바로메트예요. 내가 피곤하다는 거. 그래갖고 편도선은 그렇게 치료하면 되고, 절대 수술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떼내면 우리가 몸이 피곤한 줄 몰라요. 바로메트예요. 그래서 임파선은 그렇게 하고, 서해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허벅지 안에 이렇게 양쪽 사타구니 염증이 생기는 거는 몸에 염증이 있는 거예요. 염증이 만병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당뇨 환자는 무좀 어루럭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안양 동산병원 임상병 실장으로 근무할 때,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수원 백낙과 병원에서도 무좀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당뇨 환자가 무좀이 많으니까. 그 배양하고 키우다 보니까 내가 무좀이 걸렸어. 그리고 제가 술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 열 있는 사람, 염분이 적은 사람 무좀이 걸려요. 손발, 무좀, 조갑백성이 걸려서 약국에 갔더니 약사가 그때 그나 글리세로 훌비신을 먹으라고 그래도 6개월 먹고 죽을 뻔했어요. 약진으로. 아이고, 중성등봉 빨갛게 이렇게 반점이 생기는데, 그래갖고 알아보니까 이게 약 부작용이야. 약이 너무 센 거예요. 무좀균이 세기 때문에 독한 걸 먹어야 돼요. 요즘은 좀 순한 거 니조랄 있는데, 내가 군대에서 무좀 환자 치료해봤는데 KM N4라고 과망산 가리를 소금물에 타요. 그래갖고 발에 족탕을 해주면 빨리 낫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무좀 연구를 좀 발라주니까, 제가 불광동 친구랑 피부비니까 성형외과를 7년 했어요. 그때 사용했는데 좋더라고요. 그리고 당뇨 환자는 동맥경화증이 하이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당뇨 환자는 일반인의 3배는 먹어야 돼. 2배 내지 3배. 근데 신장이 나쁜 사람은 30분에 30 커피 한 잔. 커피잔에 조금씩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큰일 나요. 부담이, 신장이. 그래서 하루에 일반인들은 국국물 합해서 1리터, 우리가
소변, 대변, 땀으로, 침으로 나가는 게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당뇨 환자는, 하여간 많이 마시되 염분 섭취를 하면서 물을, 알칼리 이온수를 꼭 드셔요. 그러면 동맥경화증이 깨끗이 나요. 이 혈관이, 백혈구, 적혈구가 잘 이렇게 순환이 돼야 돼요. 피가 맑아져야 돼요. 근데 당뇨 환자는 피가 꾸덕꾸덕해지기 때문에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방간도 마찬가지, 고지혈증도 이 음식 섭취를 이렇게 하루에 2끼 정도, 아침, 점심, 저녁에는 생야채나 과일을 드실 거 권장하고. 그리고 당뇨 환자는 조루증이 발기부전, 그리고 부부 싸움이나 이혼을 많이 해요. 내 친구도 당뇨가 심해서 투석하다가 성관계를 못하니까 그 당시는 이혼을 해야만 투석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지원을 받아야. 그렇기 때문에 가짜 이혼, 협의, 이혼해갖고 서류상만. 근데 서류상하고 나서 그게 진짜로 되는 게 많은 게, 성관계도 못하고 재미도 없으니까 여자들이 딴맘 먹고 재혼하더라고, 이혼하고. 그러니까 이 조루증이나 성육이 떨어지거나 발기부전이, 당뇨가 오는 거는 기가 위로 올리고 기가 상기가 되고, 제 이름이 차상기잖아요. 상기가 되고, 그리고 피가 탁하면 피에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또 신장이 정충 기장의 원리로 콩팥이 기운을 생산하는 공장이에요. 원기는 배꼽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기운, 그게 체질에서 강한 체질이 있는가 하면 내가 신장을 어떻게 이롭게 했느냐에 따라 검은 콩, 검은 깨, 검은색, 그리고 우리가 짠맛. 그래서 제가 소금이 신장에 피를 맑게 하는데 최고예요. 제가 산내들 민흥용염 주식기사 전단계 그때 강연을 많이 할 때 청산가리를 꿩이나 닭에 먹이고 바로 죽염을 물에 타서 먹이면 회복이 되고 살아나요. 그리고 술 취한 사람, 저랑 같이, 제가 그때 돌팔이 집사니까 술을 먹고 그 차를 몰고 간다 그래요. 잠깐만 기다리라고. 죽염을 타서 2리터를 마시게 하고 가니까 안 걸려서, 가다가 경찰에 걸렸는데 이게 술이, 알코올이 다 날아가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30분만 앞뒤로 부항을 뜨면 알코올기가 피부를 통해서 확 나가니까 혈액에서도 안 나와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런 방법 쓰고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은 간이 망가진다는 거 명심하고, 자유간 술은 이렇게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 적색 포도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백색 포도주를 한두 잔 먹는 건 괜찮은데, 소주나 독주는 먹으면 안 돼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는 큰 잔은 독주, 요즘은 독주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옛날 성경에는 다 소주로 나와 있어. 화학주는 안 좋아요. 차라리 막걸리 한두 잔 드세요. 저는 무릎이 관절염이 심했는데, 그래서 유명한 한의사나 또 침구사가 금침까지 박아줬는데도 회복이 안 됐었어요. 제가 조기 축구를 좋아했는데 축구를 좋아했어요. 대학 때 대학 축구 선수로도 선발되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 운동을 많이 했어요. 뭐 태권도, 유도, 그리고 달리기도 중학교 때 마라톤도 하고 운동에는 만능했는데 무릎이 한번 채였어요. 내가 볼을 찼는데 상대방이 볼과 상관없이 무릎을 걷어찼어요. 그러고 좋을만 했는데 방송통신대 경영학과 동창회장 하면서 동문회 갔다가 주일날 그것도 예배 빼먹고 가서
얼굴을 안 내밀으면 안 되니까 가서 축구 시합한다고 그래서 안 하다가 마지막에 잠깐만 내가 골킥 보다가 상대방이 와서 나를 덮쳤는데 무릎이 꺾였어요. 그래갖고 아작이 나갖고 무릎을 걷지도 못할 지경인데 알칼리 이온수에 그때 당시 죽염을 연구할 때라 타서 마셨더니 좋은데, 무릎 아픈 사람들은 무릎이 가장 닮은 게 우슬이에요. 우슬. 새 우자, 소우자야. 그리고 무릎 슬자야. 우슬이 송아지 무릎 닮았어요. 소 무릎. 마가복음이 송아지 복음인데, 그래서 그 무릎 안 좋은 사람은 우슬을 이렇게 족발하고 이렇게 푹 끓여요. 3시간, 4시간 들통에. 그래갖고 이게 조금씩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고, 그리고 먹을 때 황토수금이나 죽염을 약간 타서 드시고, 부항을 거쳐서 뜨고, 이 무릎은 아래잖아요. 평형 치면은 이렇게 앙장을 하고 요 부위가 여기서 1cm, 여기를 한 3cm 내지 4cm 침을 직자하면 바로 빼도 무릎이 빨리 낫고 회복이 빨라요. 무릎에 양쪽에 외스란 내스란에 2개 혀를 침을 놓기도 하는데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대로 족탕보다 각탕이 나요. 무릎 밑까지 버켓에다가 이렇게 물을 넣고 소금을 한 주먹 넣고, 그리고 쑥소금 같은 걸 넣고 쑥 끓이면 왜 탕에서도 그 쑥탕을 해주잖아요. 무릎이 해독이 빨리 돼요. 그리고 저혈당은 무서운 병이에요. 제가 도립병원 입원했을 때 저혈당으로 죽어있는데 지나가던 간호사가 꿈틀거리지 않는 걸 보고 평소에 저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하루라도 면도를 안 하면 그분이 화를 내요. 어쨌든 그분 관심 덕분에 제가 살아났어요. 혈당이 재보니까 30이 안 돼요. 그래갖고 그 후에 제 가방이나 옷에는 이 사탕을 갖고 다녀요. 그 집에도 오렌지가 냉장고에 항상 있어요. 저혈당 조심해야 돼요. 그 인슐린을 천유로 집어넣는 인공 펌프 있잖아요. 인슐린 펌프. 그게 작동이 안 되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멈추지 않고 계속 들어가서 친구와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왜냐면 그 회사 영업 과장했는데도 그렇게 해서 그 친구가 그 회사를 나온 적이 있어요. 당뇨 환자는 무엇보다 화상이 조심해야 돼. 장판 쓰다가 병원에 제 옆에 많이 온 노인들이 많아요. 50도 이상 올라가는 스팅기 쓰다가 제가 오른발에 발바닥에 4도 화상으로 한일병원에 4달 반 코로나 시기에 입원해서 6번이나 피부 이식이 돼요. 양쪽에 허벅지가 지금 아직도 흉터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 환자는 절대 50도 넘게 뜨거운 물을 먹거나 뜨거운 데에 자거나 스팀 조격기 같은 걸 쓰면 절대 안 돼요. 제가 당뇨 환자가 쓰던 거라고 친척이 줘서 모르고 감사해서 살펴보지도 않고 썼다가 된통당했어요. 허리 디스크로 6개월간 신학하기 전에 한의원 가서 침을 괴장창 맞았는데, 허리는 딱딱한 평상 침대가 좋아요. 옛날에는 구들장이 제일 좋았잖아요. 그래서 황토 침대 아니면
돌침대. 그래갖고 탤런트 정보석이가 허리가 야구선수 시절에 다쳤다고 약하다고 그래서 제가 친구가 옥돌침대, 장수침대 그런 데 가서 좀 사드렸어요. 맞는 거. 그래서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왜냐면 촬영 장소에는 큰 거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오피스텔에서 쓸 수 있는 1인용을 사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는 척추가 진에 닮았어요. 척추가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돌침대, 흑침대. 여자는 흑침대가 좋고 남자는 돌침대도 괜찮아요. 근데 게르마늄 있는 그 돌이 좋아요. 황토침대는 여자들 자궁암에 좋고, 그 허리가 진에 닮았어요. 한의원에서는 진해를 약재로 쓰기도 하잖아요. 그 두충 같은 거 한약재 먹으면서 그 리시 6대 운동법에는 금붕어 운동이 있어요. 왜 금붕어가 이 수족관에 보면 막 스위밍 하잖아요. 수영. 제가 친구가 250평을 빌려서 그 교대에 강남역 중간에 그 찜질방을 엄청 해놓고 게르마늄 찜질방, 황토 찜질방 해갖고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쉬고 치료하는 그 개념으로 센터를 했는데 제가 거기 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금붕어가 다 죽어가요.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 11개 2장 19절에서 22절에 그 엘리사가 저처럼 대머리인데 그 소금을 담아 물 근원에 여호와 말씀이 이 물이 고쳤더라 그랬더니 아이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는데 엘리사가 소금으로 그걸 고쳤단 말이에요. 아마 해독하는데 좋기 때문에. 그래서 병들은 이 저기를 황토 소금을 그 황토하고 소금을 넣고 그리고 여호와 말씀의 이물이 고쳤다 그러고 그 다음날 보니까 자다가 보니까 수족관에 큰 수족관에 잉어들이 펄딱펄딱 뛰는 거예요. 그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된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맛소금을 금붕어에 넣어봐요. 금방 죽어. 근데 황토소금이나 죽여물 넣으면 그 생신력이 있어서 회복이 돼요. 제가 폐렴이 안동 도립병원하고 그 신촌 세브란스에 2번 걸렸는데 아유 뉴모니아에 걸리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지 몰라요. 인플루엔자 감염돼 갖고 다행히 타미플로 먹고 제가 방사선 치료 갈 때 이 마스크를 했는데 한날은 안 하고 갔는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감기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옆에 누워있으면 걸려요. 그래서 감기 걸린 사람은 외출할 때 반드시 남을 위해 이 마스크를 코로나119 때처럼 쓰고 어제 마스크 제가 쓴 거는 잇몸이 안 좋아서 이게 7개를 빼고 임플란트를 틀니를 하니까 불편해서 하려고 밑에 나사를 받고 와서 퉁퉁 벗어. 그리고 지금도 좀 불편해요. 보기도 흉하고. 하지만은 마스크 하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인후염이 굉장히 심했어요. 지금도 목이 안 좋잖아요. 후두염까지. 근데 제 친구가 가수 이철식이라고 둘다서 멤버인데 하루 오는 인후염이 편도선하고 너무 심해서 노래하기 힘들고 이비인후과에서는 이제 가수 생활 그만하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제가 그 친구가 제가 노인복지 행사를 바제나 이벤트를 많이 했거든요. 기금 마련. 그때마다 자선 바제에 또 디너쇼에 또 패션쇼에 와서 사의를 봐주고 노래를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죽염을 침으로 녹여서 삼키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회복이 돼서 그 다음에 나온 곡이 꽃갑이에요. 지금도 용인의 모처에서 골프장 앞에서 그 식당을 하면서 레스토랑 하면서 작곡하는데 그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날, 그 김현숙의 그날, 작사가 작곡한 친구가 가수 이철식이에요. 저도 났지만은 우리 친구도 인후염 치료가 됐는데 침으로도 가능해요. 한의원 가서도 치료할 수 있으니까 빨리 치료하면, 특히 가수들은 폴립이 있어요. 빨리 제거하고 치료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뇨 환자는 속열이 허열이 많이 떠서 변비, 설사, 장염이 심해요. 변비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만 잘 마셔도 변비가 빨리 치료가 되는데, 설사는 가능하면 물 많이 마시고 소금물 마시고 이렇게 설사할 때 이렇게 내버려 둬야 돼요. 배출하게끔, 탈수만 안 되게끔. 설사는 좋은 현상이에요. 옛날에는 그루코르베린 같은 거 설사 지사제를 썼는데, 지사제가 설사를 멈추게 하지만은 독소를 가두는 역할을 해요. 변비는 옛날에는 썰스라고, 우리 아버님이 대왕당 약국을 해서 이 옛날 약들을 알아요. 소화제는 뭐 활명수 이런 거 기본적으로, 뭐 그 아스피린 뭐 이런 거. 변비는 우리가 민간요법으로는 함추예요. 왜? 바닷가에 봄에는 파릇파릇, 가을에는 이게 빨갛게 이렇게 염전에 피어나는 꽃이 있잖아요. 그게 함추가, 짤 함자, 소금이 많아서 함추예요. 한 12.6%가 그 짜면 기름과 소금이 나와요. 함추유가 또 몸에 좋고, 함추, 그 신안에 양동은이라고, 양동음이라고 함추 연구소 소장이 저한테 함추를 보내왔는데 변비에 좋아요. 그래갖고 게르마늄 생수나 알칼리 이온수에 소금은 연동운동, 연전, 이렇게 소금이 이 근육을 수축하고 이렇게 자극을 시켜요. 그래갖고 장 운동을 해서 변비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변비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알로에도 먹어보고 별짓 다 했는데, 하여간 당뇨 환자는 소금을, 황토 소금이나 죽염을 타서 먹고, 그리고 변비한 데는 이게 엎드려서 모관 운동, 니시 운동에 모관 운동이 있어요. 하고 온몸 일으키기 운동도 하고, 이래서 장염을 예방하고, 변비가 이 가스가 차면요 이렇게 서서히 올라와서 방광, 자궁, 그리고 소장, 대장 이렇게 해갖고 쭉 올라와요. 위, 간도 나빠질 수 있고, 위도 나빠질 수 있고, 치장도, 담낭, 간, 또 폐, 심장, 심지어 얼굴까지 독수가, 가스가 올라오면, 왜 쓰레기 소각장에서 그게 올라오면 하늘이 공기 중에 이 다이옥신이나 암 물질이 나오도, 담배 피면 3,000가지 발암 물질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변비도 마찬가지. 변비 가스가 무서운 거예요. 솔직히 이렇게 촬영해 보면, 의장 청소해 보면, 이렇게 화장실 가서 이렇게 쏟는 거 보면 한 바켓스가 나오는데 정말 많이 나와요. 3kg가 줄어요. 심지어 6kg까지 줄은 사람이 있어요. 변비 숙변 제거를 반드시 하고, 현미 잡곡, 야채 과일 꾸준히 드시고, 제가 젊었을 때 꼬막을 먹고 식중독이 왔어요. 근데 집에서 병원 갔다 와서 집에 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남부군적으로 고발됐대요. 경찰서 갔더니 형사들이 무섭게 다그쳐요. 목격자가 있다고, 신고자가 있다고. 저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 옥수동에 한남 하이츠 아파트 있는데, 그 경비 그 기록, 차량 들락날락 기록일지 카페 갖고 갔는데, 얼마나 저기 했는데 내가 화가 나서 경찰차장 불러오라고, 너희들 가만 안 둔다고. 근데 경찰들이 강하게 나오니까 꼬리를 내리고, 그러고 제가 신고자가 있어서 대면도 안 해주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특성자 사정에서 그냥 모가지 잘라버린다고 하도 화가 나서 했더니 무혐의로 혐의 없다고 해서 돌아온 적이 있는데, 정말 식중독이 여름에는 살모넬라, 시겔라, 이게 미생물 학과에서 임상명리과에 미생물실이 있어요. 제가 한양대 그 송바로 병원 두 군데에서 그 대학 졸업하고 실습을 나간 적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도 정건강관리센터나 좀 백낙과병원에서 실습을 했는데, 식중독 예방하는 거는 잘 씻고, 그리고 음식을 다 소금물에 좀 한번 씻어주고, 식사도 그렇고, 그리고 냄새를 오감을 통해서 보고, 냄새 맡아보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먹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물에 대해서 알레르기 일으키는 사람은 미리 병원 가서 항시tam을 처방받아서 가지고 가나 주사를 미리 맞고 가면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그 면역력이 좀 있는 사람들은 같이 꼬막 먹어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면역을 높이면 코로나도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 갑상선염은 병원 가면 T3, T5, 저는 갑상염 나빠지고 부갑상염으로 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 그 내과에 가서 당뇨 센터에 내과가 붙어 있어서 거기서 주치의한테 약을 처방받고 좀 치료했는데 회복이 됐어요.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스트레스 받거나 무리하면 갑상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물을 좀 평소에 많이 먹어주면, 왜 해삼이나 이런 거는 바다의 삼, 산에 나는 건 산삼, 그리고 뭐 밭에 나는 거는 뭐라 그래, 수자예젓처럼 남자 고추처럼 생긴 거, 그걸 뭐라고 그러는데 생각이 안 나요. 남자들 정력제로 비아그라 원료에 쓰는 게 있어요. 지방에 영농협회에서 파는 게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중풍이나 편마비 이런 데 쓰는 게 있어요. 그리고 불면증에는 낮에 이렇게 일을 안 하거나 생각이 많거나 화가 나면 이 열이 솟구쳐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화가 이게 위에 있으면 머리는 두한종렬이라고 차가워야 돼, 시원해야 돼요. 다리는 따뜻하고, 그래야 이게 순환이 되고, 저녁에 해가 뜨는 게 아니고 달이 뜨잖아요. 달은 이게 음기예요. 이게 내려와서 회복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몸에 면역계에 백혈구가 있어요. 그건 임파구의 백혈구하고, 그건 면역계를 담당하는데 달이 뜨면 그 역할이 강해지기 때문에 저녁에는 반드시 일찍 자야 돼요. 10시 이후에는 잠자야 되는, 요즘 통행금지가 없어지고 저녁에도 대낮까지 화나니까 잠이 안 오지만, 저 어렸을 때는 낮에 아침 새벽까지 갔다가 저녁에 돌아와서 6시에 씻고 밥 먹고 바로 구들장에 자면 그 다음날 새벽에 5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달액이 음기 회복이 되는데, 저녁에 너무 늦게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혼하고 백이 균형이 안 맞아서. 간은 혼을 주관해요. 백은 폐. 이게 폐하고 간이 균형을 못 맞춰도 그래요. 그래갖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단자함을 준다고 시편 기자가 127편인가 고백해. 그리고 이 해가 지도록 노를 품지 말라고 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성전이 때려부셨잖아요. 장사한다고. 우리가 오감과 육감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불의를 볼 때는 화를 내고 자동차 운전에다가 앞에 갑자기 끼어들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면 세워놓고 나도 모르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하다 보면 억울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노인복지를 오랫동안 하면서 엄청난 억울함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처음에는 술로 그걸 풀었는데 술 먹고 독이 쌓이니까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노래방 가서 노래하거나 화를 퍼붓고 하나님께 그 육신할 놈 용서해달라고 제가 용서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곤 해요. 그래서 진리 안에 자유를 얻고 나서는 잠이 잘 오고 숙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야자 대추, 야생 대추, 우리가 한의학 보면 한방에서 한의에 조제하는 약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약이 있어요. 약방의 감추, 그리고 대추. 대추는 거의 들어가요. 특히 여성 질환에. 왜? 대추가 잠을 숙면할 수 있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칼슘이 부족하면 잠을 못 자. 잠자기 전에, 당뇨 환자들은 30분 전에 우유가 칼슘이 많은 우유가 있어요. 거기다가 황토소금이나 죽염이나 생소금을 적당히 칼끝만치 넣고 젖어서 천천히 마시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래도 잠이 안 오는 사람은 저처럼 성경을 암송하거나 신흥령 권사님 성경 무료로 다운받아서 머리맡에 성경이나 클래식 찬양, 그러니까 우리가 CC 찬양 중에도 이게 울고 짜고 하는 것 말고요, 이렇게 차분한 이렇게 평안을 주는 그러한 음악이나 찬양을 들으면 잠이 금방 옵니다. 그래도 안 오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봐요. 그러면 금방 지루해서 잠자게 돼요. 맨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읽는다 하고 창세기나 레위기에서 끝이는 경우가 많아요. 또 신학에서는 마태복음 낳고 하다 보면 금방 일반인들은 잠자더라고요. 그리고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쓰리고라고 그래서. 고혈압은 한마디로 나쁜 소금을 먹어서 그래요. 왜? 천일염은 처음에는 우리가 옛날에는 대구 쪽에는 깨끗했는데 이 자연을 파괴해서 삼라만상의 우주에 모든 더러운 게 바다로 들어가요. 근데 그 바닷물을 옛날에는 토판염이라고 진흙을 다져서 황토에 그렇게 햇볕에 소금을 고물개로 이렇게 말려서 걷어서 3년간 뒷간에 연통 옆에다가 그걸 놨다가 간수가 빠진 다음에 먹는데, 요즘은 천일염을 살짝 볶아서 먹는데 다이옥신이 안 나가요. 중금속이 안 나가요. 최소한 800도 이상 녹인 다음에 미네랄이 살아있는 1000도 이하에서 1200도 넘는 거는 죽염은 5분 6기로 하는 거지. 1500도 넘으면 금뿐이 없고 아무것도 미네랄이 없어요. 그래서 황토소금은 800에서 820도, 볶은 소금이라면 300도 이상 가마솥에 큰 가마솥에 철렵 가서 장작으로 떼어서 이렇게
져서 가면서 도망갔다가 물고기 먹고 다시 와서 이렇게 해서 그걸 노인들한테 나눠주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는 소금을, 좋은 소금을 마시고 좋은 물, 알칼리 이온수나 계룡만중 생수나 미네랄 워터, 뭐 요즘 삼다수나 뭐 백설수나 이런 것도 있고 그러대요. 그래서 참 편안한. 근데 역삼투압 정수기에서 나오는 그 산성수는 가급적 먹지 말아요. 미국에서 역삼투압이 많은데 그럴 경우는 뒤에 기계에 미네랄을 같이 먹으라고 돼 있어요. 꼭 미네랄을 섞어 드시기 바라고. 그래서 고혈압은 물을 많이 먹고 온몸을 두드려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걷기 운동을 하루에 10,000보 이상 줄넘기 하고 해주면 좋아요. 골다공증은 스트레스만 안 받아도 예방이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몸은 폐하가 7.35에서 7.45인데 약알칼리인데 항상성 혈액에 그 몸의 세포에 약 알칼리로 유지하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등에서 가져오면 디스크가, 우리 장모님 지금 물건 들다가 디스크 와서 3, 4번에 그 뼈를 이렇게 시술했는데 약해져요, 허리가. 그리고 노인들이 무릎이 안 좋은 원인도 남편이 바람 피거나 스트레스 주거나 또 자식들이 걱정을 시켜서 스트레스 받는데, 그러면 사진 MRI 찍으면 뼈가 숭숭숭 비어 있어요. 그래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게 좋고, 아니면 우리 최원수 장로님 보니까 황토소금으로 물하고 먹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낫게 하고, 저는 저 노인병원 할 때 그 주겸을 노인들한테 나눠줬더니 제일 먼저 무릎이 튼튼해졌다고 그래요. 저도 무릎이 건강해져서 지금은 걷고 있잖아요. 골다공증은 도청이나 이렇게 한약재 한의원에서 좀 처방받아서 드셔도 좋을 것 같고, 아까 얘기한 대로 무릎에 제가 무릎에 좋은 우슬 그 족발하고 푹 담그면 설렁탕보다 더 국물이 진해요. 제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고 유전이 되더라고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 4, 5년 선배까지는 제가 이겼어요. 1등만 했어요. 군대에서도 하도 술을 먹어서 주병장이에요. 심지어 제가 신학을 할 때도 저녁이 이온 아픔 때문에 술을 안 먹으면 잠이 안 와요. 처음에 맥주 한 병 먹다가 2병 먹다 3병 먹다 비싸니까 소주에 섞어서 짬뽕해서 먹어야 잠이 왔어요. 뇌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제가 이혼 전에 전화를 한 3,000개까지 외울 정도로 머리가 비상했었는데, 지금은요, 우리 와이프 하나, 친구 한두 명 외에, 특히 요즘 스마트폰 때문에 암기하는 능력이, 그때 다 뇌세포가 술, 담배 때문에 망가진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서 소문난 주병장이었어요. 왜냐면 포경수술을 하루에 3-4명이 하면 맥주 4박스 한 사람당, 담배 2부로. 그러니까 뭐 냉후반에 술잔치고, 제가 임상병리실 책임자였는데 항상 냉장고에 술이 가득했었어요. 술에 쩔어 살았어요. 그때 얼굴은 완전히 60대 노인이었어요. 제가 노인대학을 한 3, 4년 했는데 8, 90 노인들하고 맨날 놀다 보니까 완전히 90대 노인처럼 얼굴이 쭈글쭈글해요. 지금 사진 다 보관이 돼 있어요. 저는 뭐 병원에 가면 제 머리에서 발끝까지 질병, 증상, 진단 자료가 다 있고, 또 사진으로 그동안 뭐 하는 거, 인쇄하는 게 다 있어요. 그리고 제 신비의 물과속음요법, 또 생명의 물, 신비의 물 전해 환원소 체계도 있고, 또 암과 전인주 체계도 제가 밝히고, 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간간히
얘기를 한 제 책 너를 온전하게 하리라 2018년도 예영 커뮤니케이션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참고로 하면 좋겠어요. 제가 알코올을 못 끊은 게 마음에 허전해서 그래요. 우울해서, 공황장애가 와서. 그래서 뭔가 채워야 되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그때야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넘치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리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또 찬양으로 또 선교 봉사로 하니까 어느 때인가 술이 역겹고 담배가 토악질이 나요. 김혜자 권사님하고 친한데 미국에 두 따님이 금식기도 하고 이사야 58장처럼 금식기도 하면 결박이 금방 풀려요. 마귀의 노예가 됐던 김혜자 권사님의 그 담배 피는 형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알코올이 뒤에서 붙들고 있는 그 몸에 알코올이 있는 사람들은 홍채 보면 한검 쪽에 공막에 이게 알코올이 항상 차 있어요. 그러니 몸의 뱃속에도 차 있기 때문에 술이 술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위장 청소하고 피를 청소하고 간을 청소하고 신장을 청소해서 몸을 깨끗이 클린싱 한 다음에 몸에 영양을 충만하게 하고 마음에도 말씀과 기도로 충만케 하면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해. 그게 말씀 충만해. 그래서 공황장애도 또 치료가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못한 거는 탈모가 와갖고 원인은 유전성도 있고 스트레스 받고 또 제가 50대 이후로 그 항생제를 췌장창 이렇게 크라포라이나 그 포스포신이나 또 근화제약에서 최신에 나온 거 독한 게 있더라고요. 아주 센 거, 비싼 거. 그걸 맞으니까 항암제처럼 머리가 다 빠지더라고요. 그 자료가 있는데 완전히 스님 같았어요. 지금 그래도 많이 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디 방송 출연할 때 가발 쓰고 어디 강연할 때나 설교할 때는, 왜냐면 제가 너무가 빛이 나서 사진이 안 나올 정도로 얼굴이 빛나요. 탈모는 예방이 최선이에요. 그리고 머리카락하고 비슷한 게 잣나무, 그 침엽수, 소나무, 솔잎을 한 묶음해서 두드려주고 솔잎즙을 먹고, 그리고 하수 그 죽염을 물에 타서 먹고, 그리고 그 영지가 신장에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걸 먹으면 제가 엠빅이라는 이온수기 회사 취직해서 알칼리 이온수를 1200대 팔고 책을 썼는데, 그때 당시 1호 강사가 그때가 2000년도 1999년도인데 그 강사가 손몬데 그분이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소주를 많이 먹어서. 소주 먹으면 머리가 열이 나서, 이게 왜 사막에 풀이 안 나듯 농촌에 보면 이게 햇빛만 내리고 물이 없으면 갈라지다. 그렇게 머리가 없는 분이 있어서 일단 술을 끊어보시고, 제가 하란 대로 알칼리 이온수에 황토 소금을 타서 드시겠더니 깨끗이 났어요. 그리고 딸딸이 아빠 정창대라고, 정혜승 씨 원 이름은, 그분 같은 경우 위장 청소하고 알칼리 이온수를 하루에 3, 4지 떠 먹고 야채, 현미 작곡 먹게 하고 하루에 10,000보 걷게 했더니 딸 외에 아들을 낳았어요. 왜냐면 정력이 세졌대요. 그래서 다행히 가정이 이혼 직전에서 회복이 됐다고 저한테 감사하다고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당뇨합병증으로 기타 스트레스로 또 일 중독에 알코올 중독에 이런 여러 가지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또 과로가 달래가 아니라 한의사가 적당 한 20명만 진료해야 되는데 선교 가면 한 명은이라도 천하부들 기이 여기고 하다 보니까 절제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마지막에 절제가 가장 저한테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미국의 그 벤자민 플랭클린이 평생 5가지인가 그 지킨 게 있어요. 첫째, 정직한 거. 두 번째, 근면, 성실한 거. 세 번째가 절제하는 거. 그 다음에 절약하는 거. 그래서 초등학교도 중퇴한 벤자민 플랭클린이 왕 다음에 최신부 장관 비롯하여 5왕의 그러니까 5나라의 프랑스 뭐 독일 이런 데에서 왕을 보좌하는 그 외국인 대사로 나가서 일 받고 또 그 벤자민 플랭클린은 어렸을 때 부모 그 가정교육을 성경적으로 받고 주일학교 교사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그 말씀과 기도의 사람 벤자민 플랭클린이 가장 좋아한 최애 성구는 잠언 22장 29절 자기 일에 능숙한 자는 왕 앞에 서리라는 문구인데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작은 일에부터 충성한 사람들은 왕 다음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벤자민 플랭클린처럼 정직과 성실, 근면 그리고 절약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절제. 술을 못 끊어도 절제, 담배에도 절제, 성관계도 절제, 음식도 절제. 그래서 김진우 목사는 하루에 2끼 먹고 정식, 서식, 간식을 안 한대요. 그리고 꼭 현미 잡곡밥을 꼭꼭 30분 음미하면서 감사하면서 먹고 하루에 이렇게 뒷산이 산책로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서 건강을 관리해서 지금 82세. 그리고 김영석 교수 엊그저께 새롭게 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분의 욕심을 버리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 절대적인 생각 그리고 남을 위해 헌신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이 세들 다음 세대들한테 국가관을 심어주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그리고 60대부터 자기는 철들었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94세 이상 되신 분인데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활기차게 이렇게 보람차게 절제된 삶을 누리고 있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